지난 4월 9일 한국항공우주산업카이는 경남 사천시에서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을 개최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KF-21 보라매가 실제로 배치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방위사업청은 국군의 날을 맞이하여 출고식 이후 미리 만나보는 KF-21 비행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하나 공개했습니다. KC-330 공중급 6위에서 공중급유를 받는 모습까지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국산 무인 전투기로 추정되는 항공기와 편대를 이루며 독도 상공을 날기도 했는데요. 물론 영상에 등장하는 비행 장면이 CG로 이루어진 것이었지만 해당 영상을 본 이들은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특히 이 영상에서 이목을 집중시킨 것은 UCAV 무인 전투기였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형태나 모습은 미공군과 해군을 통해 공개된 미군의 무인 전투기와 매우 닮아 있습니다. 무인 전투기란 적의 방공망 사거리 밖에서 원격으로 공격 목표를 부여하면 비행 방법을 일일이 지정하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최선책을 찾아 공격 임무를 수행하도록 만들어진 전투기입니다. 즉, 인공지능 기술이 탑재되어 있는 전투기이며 기본적으로 리드 조종사의 전투기와 함께 편대 비행을 하다가 임무 목표가 부여되면 공격 임무를 수행하는 전투기인데요. 우리 군이 이 영상에 KF-21과 함께 무인 전투기의 모습을 공개한 것은 곧 국산 무인 전투기가 실제로 나올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최근 이 무인 전투기와 관련해 핵심 기술 4가지를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 완료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진짜 저 영상처럼 KF-21과 무인 전투기가 함께 임무를 수행할 날도 머지않은 것 같은데요. 먼저 한국의 무인 전투기 개발 과정을 살펴보면 지난 2000년 국방부 소속 군사혁신기획단에서 여러가지 미래형 무기체계가 검토되었는데요. 그중 공군의 무기체계 중 가장 관심을 가지고 연구되었던 것은 역시 무인 전투기 체계였습니다. 연구의 방향성을 다단계 발전 전략을 통해 관련 기술을 축적한 이후 2010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한국형 UCAV를 개발 진행시킨다는 기본적인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단계적 개발을 위해 무미익 스텔스 무인 전투기 형상 설계, 무인 전투기 편대 동시 제어, 무인 전투기용 엔진 등의 개발 과제가 국방중기계획서에 반영되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스텔스 형상 설계 기술, 전파 흡수 재료 기술 연구를 시작으로 개발한 한국은 스텔스와 관련된 핵심 기술과 해석 및 측정 능력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스텔스 무인 전투기 기술 시범기 과제를 수행하며 2015년 초도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이후 2017년부터는 스텔스 성능 향상, 비행 성능 향상 및 스텔스 무인 전투기 운영 개념 연구 등을 수행했는데요. 그리고 2020년 8월 국방과학연구소 창설 5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에서 국산 스텔스기 가오리 X를 최초로 공개했었습니다. 가오리 X는 미래 핵심 기술 분야의 저피탄 무미 기술 시범기로 분류되며 향후 무인 스텔스 감시, 정찰기 및 전투기 등으로 점차 발전시켜 나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앞으로 미래전의 이 무인기의 역할은 더욱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세계 선진국 및 군사 강국들도 무인 전투기 확보를 핵심 전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투자하여 개발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항공 전력들은 운용 능력이 효과적이고 빠른 속도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핵심 전략 무기입니다. 그러나 항공 전력이 발달하면서 탐지 기술, 지대공 미사일 등 그에 상응하는 전력 또한 함께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수함처럼 그 은밀함을 주력으로 하는 비대칭 전력과 같이 항공 전력에서도 스텔스 기능은 최고로 손꼽을 만큼 중요한 기술입니다. 마치 창과 방패처럼 스텔스 기능과 레이더 기능은 숨바꼭질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찾고 숨고를 반복하며 관련 기술들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타 군사 강국들처럼 한국도 이미 무인기 핵심 기술을 다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언론에 따르면 지난 9월 28일 국방과학연구소는 국내 최초로 비행체용 전파 흡수 구조 기술을 비롯하여 레이동 기술, 안테나 내장 일체형 구조, 경량 전파 흡수 도료 등 무인기용 저피탄 비행체에 적용 가능한 핵심 기술 4종을 개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무인 전투기에 있어서 저피탄 기술은 비행체의 생존율을 높임으로써 작전 성공률을 향상시키는 가장 중요한 핵심 기술입니다. 우리가 개발한 핵심 기술들이 어떤 것인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저피탐이란 레이더 반사 면적 RCS가 매우 작아서 일반 레이더로는
탐지하기 힘든 기술을 의미합니다. 비행체용 전파 흡수 구조 기술이 외부에서 입사한 레이더 신호를 기체 구조를 통해 흡수하며 비행체 레이더 반사 단면적을 감소시키는 기술입니다. 쉽게 말해 비행체 외관의 형태를 물리적으로 레이더 신호를 흡수하도록 설계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레이돔 기술은 주파수에 따라 선택적으로 전자파 신호를 투과하거나 차폐시킬 수 있어 비행체에 장착된 안테나가 적이 레이더 신호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기술입니다. 또 안테나 내장 일체형 구조 기술은 안테나를 기체 구조와 통합시켜 항공기 기체 표면을 매끄럽게 형성해 비행 시 발생하는 항력과 레이더 반사 단면적 RCS 감소시키는 기술이며 경량 전파 흡수 기술은 항공기 외피에 코팅된 기능성 도료가 기체 구조에 의해 반사되는 레이더 신호를 감소시키는 기술입니다. 이번에 국과연이 개발해낸 연구 성과는 전파 흡수에 용이한 기능성 소재를 개발하고 그에 맞는 비행체 설계 기법 정립, 제작 및 공정 기술 기반을 확보한 것으로 무인항공 체계뿐만 아니라 다양한 무기 체계의 저피탐 성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민관 협력을 통해 국방력을 함께 증강시켜 나가고 있는데요. 최근 대한항공이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광대역 스텔스 기술 연구 과제를 수주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대한항공은 지난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국방과학연구소가 주관한 저피탐 무인기 개발 사업에 CG 업체로 참여해 보유 기술력을 인정받았습니다. 대한항공은 2010년부터 5년간 진행된 사업에서 꼬리 날개가 없는 형상의 스텔스 무미 기술 시험기 제작, 레이더 반사 면적 RCS 측정 시험을 지원하며 국내 첫 시험 비행에 성공했었는데요. 다기능 복합 소재를 활용해 레이더 반사 면적 성능을 강화했고 최근 연구에서는 비행체 고성능 전파 흡수 구조를 가로 적용하는 핵심 기술 과제에도 참여했습니다. 대한항공은 10년 이상 무인 비행체 설계 및 제작 등 스텔스 기술의 고도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의 기술력은 이미 향후 스텔스 무인기 체계 개발 사업에 적용 가능한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세계 군사 강국들도 뛰어들고 있는 스텔스형 무인 항공기 시장 선점에 한 발짝 더 다가선 것 같은데요. 반면 이렇게나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한국의 기술에 비해 옆나라 중국에서는 드론 때문에 재앙이 일어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중국 허난성에서 드론쇼를 하던 도중 일부 드론이 추락하는 사고가 일어났는데요. 바이스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현지 시간으로 지난 1일 중국 허난성의 한 쇼핑센터 앞에서 드론쇼가 열렸는데 쇼를 하는 도중 일부 드론이 추락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몇백 명의 사람이 있었고 하늘에서 드론들이 떨어지기 시작하자 이것도 드론쇼의 퍼포먼스인가? 라고 생각하던 사람들은 점점 본인들에게 추락하는 드론을 보고 황급히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습니다. 영상 속 시민들은 드론들이 급속도로 땅바닥에 하강하자 안전의 위협을 느끼고 헐레벌떡 뛰기 시작하는 모습이 그대로 담겼는데요. 당시 드론쇼를 관람한 한 20세 시민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점점 더 많은 드론이 추락했다면서 멀리 날아간 것도 이처럼 중국은 항공 첨단 기술을 모두 다 갖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실상은 드론 추락으로 자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처참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런 형편없는 기술이 군사 기술로 적용되었다고 생각하니 중국의 군사 수준이 드러나는 대목인데요. 반면 한국은 몇 년 전부터 수천 대의 드론을 자유자재로 다루는 첨단 네트워크 기술과 그 운영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2018년 평창 올림픽 때 1200대의 드론이 춤을 추며 스노보드, 오륜기 형상 등 화려한 쇼를 보여준 것이 기억나는데요. 당시 전 세계로 생중계되던 이 드론 쇼는 한국의 첨단 기술 수준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처럼 한국은 드론, 무인기, 항공 관련 첨단 기술들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스텔스 성능까지 이미 핵심 기술들을 개발 완료한 상태입니다. 자국의 국방력 증가는 단순히 무기를 많이 보유하는 것만이 아니라 운용 능력, 개발 지원과 함께 삼박자가 고루 갖추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다 완성되면 KF-21과 국산 무인 전투기 통합 운용 전략으로 엄청난 국방력 강화를 이룰 것으로 보이는데요. 무인 전투기의 활용은 우선 적진으로 보내 정찰시키고 뒤따르던 유인 전투기가 무인 전투기로 정찰 정보를 받아 뒤에서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또 유인 전투기에서 직접 무인 전투기를 조종해 정찰 및 공대공 및 공대지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몇 년 뒤면 한국은 유인 전투기와 무인 전투기 간의 통합 운용, 즉 멈티 체계를 통해 향후 미래 공중전을 지배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발을 일삼고 한국을 위협하는 국가들 속에서 기초부터 탄탄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국의 국방력이 국산 기술로 무장된 비대칭 전력 무기를 통해 더욱 강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